그 모두가 우리의 일상적 현실망을 찢어버리고 더 많은 우연을 삶으로 초대해줍니다. 누구에게 우연은 단순한 확률의 표현이고 누구에겐 우주의 고도로 설계된 인도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확률과 신 사이에 우연에 대한 무수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연히 쓸모있다 여기고 믿기 위해선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내게 호의적이라는 그러한 삶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삶을 믿고 신뢰할 때 세상은 결국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믿음. 그때 우리는 우연을 더욱 알아차리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연을 유독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코인사이더라 불리죠. 이들은 우연이 중요하고 유용하고 흥미롭다 생각하며 다른 이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마음의 상태와 외부의 사건을 연결시킵니다. 이들은 외부의 사건과 내면의 마음 사이를 빠르고 쉽게 오갑니다. 때문에 코인사이더들은 직관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들은 직선적이고 이성적 사고를 우회하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유용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물론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곡된 결론은 제거하고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결론을 식별하기 위해선 그 직관 또한 가끔은 회의적 시간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 역시 우연에 민감합니다. 이들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일을 통해 자신의 현재의 삶이 어디쯤에 있으며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려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우연을 찾기 위해선 움직이고 찾아야 한다고요. 그저 침대에 누워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움직여야 하죠. 코인사이더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솔직히 우연이라는 건 언제나 일어나고 있음을요. 문제는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흘려보낸다는 점이죠. 우리가 우연을 알아차리다 보면 우연이 주는 그 놀라운 관찰하는 자아, 그것을 활성화시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자각의 일부. 내면의 그 일과 외부의 그 일이 우연히 일치할 때 경외감과 어째서 그것이 가능한지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다가오는 우연에 그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게 됩니다. 과연 이 우연은 어떤 의미일지, 그것이 함축하는 바는 무엇인지, 만일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우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하지만 이렇게 활성화된 자각 또한 빨리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쉽게 잊혀지고 말죠. 관찰하는 나를 활성화시키는 건 우연이 주는 큰 혜택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환경 사이의 그 연결의 가능성을 훨씬 더 의식하게 됩니다. 또한 우연은 생각지도 않은 그 새로운 가능성을 눈앞에 보여주기도 하죠. 분명 벽이라 생각했던 것이 알고 보니 문인 경우, 그것을 잡아야 할까요? 절실한 욕구를 채워줄 사람, 아이디어, 물건들이 우리의 시야로 들어옵니다. 사랑에 대한 갈망, 취업, 건강, 막혀버린 창조성. 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머리로 계획을 짜며 대응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갑작스런 우연성으로
단번에 매듭이 풀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연구 방향의 골머리를 앓던 나는 동료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그의 사무실에 갔고 그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논문 한 편은 향후 내 학문적 성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사람이 공항에서 무심결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다가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군중 속으로 사라져버릴 테죠. 우연은 또 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질 때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줄 그 증거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미래의 일을 안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려면 염두에 두어야 할 변수도 너무나 많죠. 마음은 괴롭고 그런 불확실성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우리는 우연에 기댈 수 있습니다. 우연은 우리의 결정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결혼할 것인지 이혼할 것인지 이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때로는 우리의 결정을 확실히 정해주기도 합니다. 우연으로 그런 기분 좋은 놀라움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비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기도 하고 기존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연은 아직 밝혀진 바 없는 세상의 속성이나 인간의 잠재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신이나 우주를 동원하지 않고도 나는 우연은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삶의 일부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숨겨진 실제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신만의 믿음을 고수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확인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겐 신이나 우주가 만들어준 기적이 되거나 누구에겐 단순한 확률적 통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양자의 비국소성을 확인시켜주기도 하죠. 그리고 만물의 상호의 연결성을 믿는 나 같은 사람에겐 우연은 그 빽빽하게 얽힌 인간 정신의 그물망, 바로 사이코스피어, 어쩌면 아카식이라 불리는 그것의 한 단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적 경험에 눈을 뜨게 되면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모종의 공간을 넘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도 있게 되죠. 우연을 해석하기 위해선 시간을 가지고 한 발 물러난 뒤 생각이 의식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조언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해석에 필요한 모든 차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누군가의 지침이 아니라 표지판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내어주는 의견이 아무리 강력하다 해도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연은 우리가 꼭 원하던 것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나 생각, 물건, 때마침 꼭 필요한 편집자, 현재의 갈등을 그대로 비춰주는 풍경, 자기 연민에 푹 빠져있는 순간 머리로 떨어진 질척한 나뭇잎. 하지만 때로 어떤 우연은 점을 연결할 때에 그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징적 우연의 의미는 파악하기 쉬울 수도 있고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연결시키고 의미를 파악하려 할 때 때론 우연의 오용이나 남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꼭 살펴봐야 했던 논증이나 윤리적 문제, 상황적 요인들,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무시한다면 장난꾸러기 요정이 준비해놓은 우연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 의미 있어 보이는 우연이기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쳐야 할 검증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 이런 우연을 우리의 일상에서 더욱 많이 출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일 때 우연이 가장 많이 일어날까요? 우선 우연의 수를 늘린다는 건 결국 관찰하는 나의 역량을 활성화시킨다는 뜻입니다. 생각의 양을 늘리기 위해선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그 생각과 교차할 수 있는 주위의 이벤트를 늘리고 싶으면 이곳저곳 부지런히 움직이고 그렇게 복합적인 상황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조용한 장소에 가면 마음은 자유롭게 해방되기에 새로운 생각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결국 삶의 두 트랙, 하나는 사건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즉, 우연이란 그 동일한 생각과 사건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그 두 가지를 늘리는 것이죠. 생각만으로는 우연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 그 생각과 일치하는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 최대한 이리저리 많이 다니는 사람이 우연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와 여행, 과감한 도전, 그 모두가 우리의 일상적 현실망을 찢어버리고 더 많은 우연을 삶으로 초대해줍니다. 또 하나,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에 눈뜨게 하는 방법으로 내맡김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신이든 여러분의 믿음이든 의식적 문제 해결에 집착을 내려놓고 그 외부의 힘을 초대해 그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 외부의 힘은 여러분에 의해 해방되어 비로소 자신의 몫을 할 수 있게 된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통제의 욕구를 포기하고 우리의 의식 밖에 존재하는 그 힘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린 결국 일어나길 바라는 그 일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 것이 됩니다. 우연히 발생하기 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상적 현실망이 찢어질 때 우연히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생명의 탄생이나 헤어짐과 만남, 졸업과 시작, 떠남과 새로운 시작 등 인생의 여러 격동적 상황에선 우연의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때로는 무작위, 혼돈의 상태이지만 거기엔 분명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삶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면 눈을 크게 뜨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면 반드시 대답이 옵니다. 그렇게 우연에 준비된 자가 기회를 만나는 것이 운입니다. 눈에 보여야 믿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믿어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우연히 떠오르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가 행동하는 시간은 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것과 우리 주변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그것이 일치할 때 우연이 생겨납니다. 기회는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 인터넷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아이디어, 목적지를 앞에 두고 잘못 들어선 길. 그러니 직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우연의 우호적 문화를 찾으세요. 여러분이 속한 그 문화에선 우연을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오직 인간의 오감만을 현실을 경험하는 창이라 믿는 사회에선
우연은 그저 확률적 통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연에 보다 열린 그런 문화에 속해 있을 때 우연은 우리에게 훨씬 더 자주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우연을 공유해 보세요. 관심을 공유하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세상 어디엔간 분명 여러분과 똑같은 우연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더 많이 얘기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우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우연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을까? 우리는 우연을 창조하는 데 있어 자신이 기여한 몫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확장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세상엔 확률로 설명할 수 있는 우연도 있고 신비롭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와 신비라는 그 양 극단 사이에 우리의 몫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곤경에 처할 때 밖으로 시선을 돌리고 원인을 찾고 탓할 명분을 찾습니다. 우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자신이 아닌 외부의 그 어떤 힘이 우연을 만들었다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로 우연을 만든 사람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우연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명료하게 살펴보세요. 확률과 신비로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무의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인들은 분명 단순한 것도 있을 테지만 어디엔가 분명 여러분의 그 숨겨진 힘이 있음을 짐작케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실상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한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환상적이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믿게 된다면 여러분의 무의식과 의식 간의 연결을 훈련해 보세요. 정보를 찾고 있다면 외부뿐만이 아니라 내면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여러분의 직관이 언제 가장 쓸모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그 직관이 제시한 대안이 이성적 마음으로 보기에도 똑같이 좋았을 때는 언제였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아예 감이 잡히지 않았을 때는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메시지들은 부드러운 충동이나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느낌으로만 오기도 합니다. 그 부드러운 충동을 따를 때 우연과 마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들을 확인하며 유용한 충동과 무용한 충동을 구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직관의 목소리는 어떠한지, 장난꾸러기 요정의 심술궂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 직관의 목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파악해보세요. 다양한 색깔과 결을 지닌 그 직관을 의식적으로 실행하다 보면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지닌 그 특징들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그 직관적 알을 방해하는 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불안해할 때, 세세함에 붙들려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격가지의 작은 욕망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또 문제적 관계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두려울 때도 그 직관적 능력은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면을 인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해방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내면의 목소리에게 직접 묻고 답하십시오. 명상을 하건, 기도를 하건, 춤을 추고 음악을 듣건, 드럼을 치건, 그 어떤 몰입의 순간, 이성적 집착을 잠재울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 무의식을 해방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무의식이 생각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시켜 줄 것입니다. 그 어떤 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내면의 안내자에게
질문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가치 있고 유용한 목소리인지 계속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의도를 세운 뒤 그것을 생생히 상상하고 무의식이 제의를 할 수 있도록 내맡기고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우연, 그 기회가 여러분 앞에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우연을 삶으로 통합하세요.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우연의 가치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공격적 의도와 수동적 내려놓음 사이에 균형을 잡으십시오. 그 균형점은 인생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